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연합뉴스입니다. 4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울산지법은 존속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A씨 아들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남편이자 아버지인 C씨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아내 A씨가 40여 년 동안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자녀와 손자를 양육하는 데 헌신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서방 망명을 추진하다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정착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 대리의 아버지가 북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자 검열위원장을 지냈던 조연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북 소식통들은 조성길 전 대사 대리의 아버지가 조연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연준은 북한 내에서 권력 서열 30위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조연준은 당 속의 당으로 불리면서 조직 지도부에서 잔뼈가 굵었던 인물이지만 지난해 8월 이후엔 북한 매체에서 사라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연준이 고령으로 은퇴했을 수도 있지만 아들의 망명에 대한 문책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경제정책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새 전셋집을 알아봐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팔고 서울시 마포구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후면 마포 아파트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최근에는 집주인 측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는데요. 개정된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집에 실제로 거주하겠다고 할 경우에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부총리 역시 새로운 전셋집을 알아봐야 할 처지가 됐지만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어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살펴봅니다. 학교 밀집도가 3분의 1로 제한된 상황에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돌봄 교실을 꼼수로 쓰면서 전원 등교 수업을 실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오전 원격 수업 현황을 보면 사립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가운데 15%가 참여한 반면 국공립초등학교의 참여율은 7%에 그쳤습니다. 사립초등학교가 꼼수를 쓰면서까지 학교에 더 많이 나오게 하는 데에는 1,300만 원에 이르는 비싼 학비가 원인으로 지적됐는데요. 아이를 공립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는 학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사립초등학교만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니 화가 난다면서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이 시장 경제 원리를 체험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년과 서민층을 노린 가짜 사모펀드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사모펀드라는 광고는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투자자를 현혹하기에 충분한데요. 피해자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무료 제모 설계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다가 권유받은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사모펀드는 최소 1억 원 이상은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아준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환경부가 되도록이면 단풍 구경을 가지 말고 가더라도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는 코로나 단풍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번 주말 지리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사람이 몰리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져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국립공원 등에 관광버스를 통한 단체 탐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비대면 단풍놀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국립공원공단은 산의 절정기 단풍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공식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겠습니다.